조성은 씨가 SBS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 날짜 발언이 파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핵심일 겁니다. 오늘 SBS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짜와 기간 때문에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9월 2일 보도 날짜죠.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도 날짜는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치자라고 이진동 씨가 결정한 날짜다라는 겁니다. 이 발언. 여권에서는 개입이 없었다라는 의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야권에서는 조 씨가 박 원장이 배우라고 인정한 것이다. 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과 또 변호사, 법률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우리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SBS 사전 녹화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빠져 있었고 나머지 녹취를 전체적으로 좀 공개한 데서 나왔던 건데요. 글쎄 이게 뭐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횡설수설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조성은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꼬리 잡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밤새도록 굉장히 정치권에 논란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럼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의 이 사건 논란과 관련해서 입구냐라는 많은 의혹들이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 보도 날짜가. 이거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성은 씨가 분명히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박지원 원장께서 무언가 뒤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냐.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는 그럼 뭐 따로 있다라는 뜻이냐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땐 그렇죠. 박지원 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붙여서 뭐 10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조성은 씨는 막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얘기만 갖고 보면 박지원 원장이나 조성은 씨는 이게 9월 1일 뉴스버스가 그냥 보도한 게 아닌 뉴스버스가 강제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보도한 날짜다. 우리는 다른 날짜를 원했다. 우리는 다른 날짜를 원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붙였던 얘기. 내가 사고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그냥 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은 씨가 본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했던 게 아니라 무언가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뉴스버스를 접촉을 했고 그 뒤에는 박지원 원장의 조언 내지는 뭔가가 있었고 근데 뉴스버스는 이 두 사람의 소위 말하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9월 2일 날 보도를 했고 그래서 조성은 씨 입장에선 아 이게 사고다라고 하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를 치기 위한 거대한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조성은 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원장이나 나나 이진동 기자와 뭐 상의를 해서 날짜가 나간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했다라고 조성은 씨는 해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원장님이라는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원장님은 보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날짜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9월 2일에 보도가 나갔다라고 표현했다면 의혹이 안 생겼을 텐데 왜 말 표현을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는 굉장히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조성은 씨가 최근에 많이 언론 인터뷰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인지 그다음에 본인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대목을 그냥 실수로 아니면 말을 그냥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거의 무슨 역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지원 원장을 많이 따랐다면 박지원 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배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본인의 속에 있었던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성은 씨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야지 그냥 말꼬리 잡기 하지 말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장원 전 대변인의 의견은, 이 표현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상의를 했고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마치 따로 있었다라는 속마음이 들통난 거다라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은 결국은 이제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사주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 공방과 관련해서 마치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제 야당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말만 있는 사건에서는 이런 공방이 유의미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며 이 사람이 말의 신뢰성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의 증거들은 재판정에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국정원이 개입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을 경우에 국정원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작을 한다거나 또는 있는 사실을 각색하거나 왜곡해서 무분별하게 과장된 허위 보도를 일으키거나 또는 국정원이 사람을 사주해서 현직 검사를 매수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해서 이것을 조성은 씨로부터 제보를 하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조성은 씨가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서 저런 공작이라든가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SNS에 저렇게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SNS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 시점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제출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 휴대전화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내용이나 뭐 메신저라든가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취지에 비춰봐서는 이게 박지원 원장이 처음부터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절차대로 이걸 계획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이에 대한 반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 표현 관련해서도 조성은 씨가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언을 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 국정원장이 개입한 사실 없다,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게 일관된 맥락이었고, 다만 저 한두 줄 표현이 이제 실언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앵커가 질문을 했을 때도 그 논의한 바 없다, 관여한 바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저 한두 줄의 실언을 가지고 만났다, 이것을 상의했다라고 또 몰고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언하고 만약에 물어봤을 때, 조성은 씨가 물어봤을 때 박지원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누구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요 정도 조언을 한다고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 되겠느냐, 법률적으로. 그런데 야당이 지나치게 이것을 또 공수처에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상호 근거 없이 정치적인 공작을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냥 명확하게 이 사건은 홍준표 예비후보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혼자 개인이 헤쳐나갈 문제이지 당이 이것을 막아주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휴대전화 제출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라디오 조성은 씨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성은 씨 해명 들어보시죠.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그 보도 시점에 대해서는 뭐 왜 하필 이때냐라고 하면, 저는 9월 1일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뭐 보도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그 어떤 기회도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 얘기를 듣고도 납득이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는 것을 조성은 씨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어요. 언론의 보도에 의한 거를 시인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뭐냐면 박지원 원장이 이 사건에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주 한 목요일 저녁경이에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봤었던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역사와 만나는 순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성은 씨가 2018년 4월 달에 박지원 당시 국회의원이죠. 에 대해서 정당을 초월하는 역사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그럼 박지원 원장 아니냐라고 하니까 박지원 원장도 그다음에 조성은 씨도 확인해 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조성은 씨는 전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보도에는 저와 원장님이 원하던 그리고 제가 배려받은 그런 날짜가 아니었다. 근데 오늘 와서는 원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그냥 말꼬리 잡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언가 마음속에 아닌 머릿속에 박지원 원장이라는 것을 감춰야 되는데 불가피 드러났기 때문에 끝까지라도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추론이 자꾸 진행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명을 한 것 아닌가. 어젯밤엔 실수했다. 오늘 저렇게 해명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 그다음 조성은 씨 예. 이야기를 쭉 봐도 내가 그 김웅 의원한테 받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그걸 이제 뉴스버스에 주고 그 뒤로는 김웅 의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바도 없다. 뭐 이게 이제 팩트예요. 조성은 씨의 주장에 따라도 받아서 준 거 그걸 언론에 제보한 건 맞지만 그 뒤에는 모른다인데 조성은 씨가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책임져야 된다. 뭐 검찰이 기자 사찰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자꾸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사안 자체는 지금 공수처 강제조사 그다음 법무부하고 검찰의 감찰 조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웅도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남아 있지만은 근데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조성은 씨가 자꾸 이야기하고 그냥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인데 근데 아까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말에 제가 대부분 동의하면서 약간 이제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예. 휴대전화 제출한 건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이제 제보 그렇습니까? 시점에서 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보면 안 되죠. 그렇고 만약에 제보를 한 이후에 아까 잠깐 뭐 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박 원장하고 상의를 하면 그 국정원법 위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왜요? 제보한 이후에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아는 선배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그 국정원장이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도 안 되고 조언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국정원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은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조성은 씨의 해명도 들어봤고 또 손정희 변호사님의 의견, 윤태곤 실장님의 서로 다른 의견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38층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고급 그런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만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윤태곤 실장님 의견이 다른 지점이 하나 제가 듣다 보니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견해가 달라요. 마치 여야의 견해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께서 요런 일이 있었다. 제보를 했다. 내가 제보자가 됐는데 공익신고 뭐 어떻게 받으면 좋겠냐라는 일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상의를 했고 박지원 원장이 조언을 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약에 조성은 씨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응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접수 기관은 예를 들면 권익이다. 또는 그건 검사의 비위 문제니까 감찰과에 가라. 요 정도 조언을 했다면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만했느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저는 그 정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혜 있거든요. 그냥 그건 법률과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닐 것인데 예. 만약에 그에 넘어가서 이제 국정원이 누군가를 개입을 해서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일련의 절차들을 도와주거나 직접적인 공권력을 사용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법 위반이 될 것인데 지금 나오는 사실관계는 둘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가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게 범죄에 이를 만한 어떤 부적절한 정치 개입 행위가 있느냐 그런 점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다 가정이죠. 이런 행위가
있으면 위반이 되냐 안 되느냐는 질문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수동적으로 절차를 물어봤을 개연성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정이죠. 이것 또한 추정이죠. 윤태호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을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까지 탁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수동적이고 여기서부터 능동적이다. 이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박지원 원장이라면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제 맞다. 맞는 건데 이게 뭐 다 가정적인 예. 이야기니까요. 예.